와, 너무 지친다.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구나. 술도 마시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계속 그 늪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. 아, 이런 게 번아웃이구나. 제가 이제 개원한 지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제가 목표로 한 대로 이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환자들하고 상담 시간도 많이 가졌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저도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돈을 버는 방법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현실과의 타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.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 스스로를 좀 다독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초쯤에는 상당히 이제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했었죠. 번아웃이 뭘까?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첫 번째 증상인 것 같은데요. 당시에 그냥 갑자기 병원 문을 닫고 어디 지방에 한적한 데 내려가서 연락을 다 끊고 그냥 쉬고 싶다. 밥도 먹기 싫다. 아무것도 하기 싫다.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힘들어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. 미래가 있으니까. 오늘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. 언젠가 버티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느낌이 아예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. 그만할까. 똑같이 이제 40대 중년의 남성이 있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이 사회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. 잘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막 일을 더 많이 안겨주니까요.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좌절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.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는 싶은데 너무 피로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B라는 과정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아예 하고 싶은 욕구조차 안 생기는 거죠.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? 에너지를 쏟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드는 거죠. 번아웃 증후군은 바로 B라는 과장한테 생긴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은 대개는 성장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아무리 많은 나의 에너지가 투자되더라도 더 나아지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주로 생기니까요. 이렇게 범주로 살펴보면은 피로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약간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이 구간 속에 저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.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로해져 있지만 이것이 결국 정신적인 불안함이나 우울감까지 초래하면서 자율신경장애가 초래되고 이런 상태에서 인지력까지 떨어진다면 그것을 뇌피로증후군이나 브레인포그라고 할 수 있겠는 거죠. 저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부분 또 자율신경계의 조절적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결국 나의 전문성, 나의 전문적인 일터 안에서 벌어지는 무기력감이나 나만의 힐링 포인트를 스스로 찾는 데 있어서는 제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면 번아웃이 왔을 때 뇌가 실제로 변하기도 하나요?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그 진단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. 거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해놨거든요. 근데 그럼 그 증상에 맞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적 MRI 촬영을 이제 했을 때 본능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뇌의 활성도까지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발표된 논문들이 있습니다. 나의 본능까지도 다 잠식해버리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번아웃하고 ADHD하고도 연관이 있나요? 이제 ADHD가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요. 감정선의 기복이 좀 커지는 걸 막아주기도 하지만 너무 과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억제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너무 과흥분되어 있으면은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어느 한 가지 일에 골몰하게 되고 거기에 온갖 집중력을 쏟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되는 거죠. 너무 다방면으로 나의 정신이 산란되어 있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좁혀지지 못하는 게 이제 ADHD거든요.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. 아예 번아웃 증후군은 이런 기능 여러 가지에 관심을 쏟고자 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. 번아웃 증후군은 이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는 현상인 거고 ADHD는 이 위쪽으로 많이 처지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죠.
약물로 처방할 때는 주로 세로토닌 호르몬 계열을 좀 좋아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감정선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감정의 기복을 좀 줄여주는 계통의 약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근데 근본적으로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번아웃 증후군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하는데요. 제가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의 이런 힘든 상황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좋을 것 같고, 설령 이제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도 뭐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,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대가 있었으면은 쉽게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제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명상이에요. 너무 뇌가 많이 지치는 느낌이 들어서 명상을 좀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요.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게 되고 나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, 이 과정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번아웃 증후를 경험하면서도 명상을 좀 통해서 많이 회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명상을 좀 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, 그래 나도 이런 분야에서는 또 전문적이고 이런 분야가 확실히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20, 30, 40대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경제의 역군들이 번아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자꾸 나한테 뭔가 많은 걸 요구하니까 생기는 증후군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,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. 잘할 수 있는 것에서 무기력감을 느끼셨다면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보고 좋아하는 것 하나 두 개 먼저 해보시면은 번아웃 증후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번아웃 증후군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은 얘기 좀 많이 들어주세요. 그것이 실질적으로 막 무슨 큰 조언을 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힐링이 되니까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